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시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꼭 연말만 되면 공사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 버스가 다 나가고 그리고 이거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다. 페널티는 없어.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계부 하나를 쓰면서도 낭비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게 되는데 정작 예산은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인데도 말이죠. 오늘도 예산감시위원회 BIC가 부산시 예산을 낱낱이 파헤쳐보기 위해서 부산시청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청은 거의 아닙니다. 두 번째 뵈서는 더욱 반가운 우리 이성숙 의원님. 이 시청 앞마당에서 네. 출근하시는데 네. 굉장히 시원했다는 평이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도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네. 이미지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은 숫자 변태다. 이 이름이 허명이 아니었다. 뭐 저야 뭐 숫자를 가지고 놀면 아주 즐거운 삶이니까 좋은데요. 이게 부산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다 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안홍구 대표님, 저랑 비슷하세요. 라디오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얼굴 알리는 걸 꺼려하시는 분인데. 지난 날씨도 또 좋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우, 바람도 뭐 불고 변화무쌍했어요. 비도 한 번씩 오고. 네. 지난주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드디어 오늘 저희를 찾아주신 뉴페이스. 이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지난주에 다 봤는데 괜한 인사한 것 같고요. 새로운 예산감시위원을 소개해 올립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건데 굉장히 포스가 있으시고 제가 사실 이 여기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다가 이뻐 보이려고 바로 무한당했어요. 그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서 이런 말 좀 많이 들으시도 어렵다, 뭐 포스 있다. 네, 좀 듣긴 하는데 뭐 좀 좋아하지 않는 단어와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를 좀 벗도록 열심히 제 노력하겠습니다. 거는 일단 취소를 하겠고요. 아, 근데 그런 논리를 갖다 대셨는데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뭐 갈취했다라고 해도 예. 맞을 정도로 자, 오늘도 알아볼 예산이 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산도 엄청났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오늘 알아본 예산 액수는 나왔네. 바로 잠깐만요. 이게 1조? 1조? 1조입니까? 네, 1조, 1조. 그러네요. 네. 1조면은 의원님 계산해 두셨죠? 1조라고 하면은 1인당 28만 8천 원 정도의 금액으로 네. 저소득 가구 3인 가구에 급여를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숫자의 돈입니다. 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죠. 부산시 한 해 예산에 대비해봐도 11조니까 거의 10%죠? 엄청난 그렇죠.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어떤 예산에 이런 큰 돈이 쓰였을지 네 분이 또 힌트를 주셔야 되거든요. 시청자분들 네. 보고 계시는데. 네. 손톱 밑에 가시라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공익 같은 사익. 우리 시민들의 발에 해당하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토큰? 에이, 다 말했어. 그럼 처장님. 시청자 여러분들 눈치는 채쳤을 겁니다. 아마 토큰에서요. 자, 시청자분들과 제가 알아챈 게 맞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1조 예산의 정체를 확인하시죠.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15일 부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그 후 10년 동안 부산시 예산 1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버스업체는 지자체에게 노선 관리권을 일임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로 시행 11년 차를 맞이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네, 10년 동안 부산시 예산 1조가 들어간 오늘의 주제 바로 버스였습니다. 1조가 이게 어떻게 내역이 어때요? 지금 1조가 지금 뭐 올해만 1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금 쌓인 건데 그 버스 운송 사업 지원 네. 적자를 메꿔주는 네. 1,544억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중공영제 884억,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가 보조 네. 558억. 그러면은 뭐 다른 시도들은 어떻고 뭐 부산은 어떤지에 대해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 서울은 한 3천억 가깝게 지금 2,880억, 규모는 이제 다를 테니까 일단 그건 네. 알아서 듣겠습니다. 대구는 1,000억, 인천 595억, 네. 광주는 531억, 뭐 대전 300억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예. 부산이 1,337억을 16년 기준으로 이제 준 거예요. 어우, 많은데요. 근데 예. 18년 기준으로 1,544억이에요.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2007년 시작할 때 예. 313호로 시작했는데 예. 지금 5배예요. 그리고 아. 제가 따져보니까 뭐 대구는 120%, 서울은 250% 이런데 부산만 네. 5배니까 예. 유독 부산만 왜 버스 준공영제 비용이 예. 딱 압도적으로 높은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볼 만한. 얼마나 이것이 우리 지금 예산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제가 이제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많이 갖고 얘기 안 하고 자꾸 갖고 와서 이거 원래 몰랐잖아요 있는지. 네, 예. 보면은 이게 우리 18년도 이해 얼마 전에 했던 추경 이제 예산인데요. 네. 1,949억이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인데 17년도 결산에 비해서 820억이 증강했는데 결국은 여기 이걸 다 반영했냐 못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250억만 지금 예산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중공영제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좀 힘들다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아주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라는 것이 생기게 됐을까요? 옛날에는 황금 노선이라고 보통 불리는 노선을 예. 가지고 있게 되면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 버스 업체를 가진 회사는 엄청난 부자였죠 사실은. 지하철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이제 점점 밀리면서 금액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네. 수익 금액이. 수익이,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고 네. 버스 사업자들은 그 노선권을 지방정부한테 일임을 다시 일임을 하게 하고. 되는. 울산 빼놓고는 지금 광역시 전부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버스 준공제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처럼 뭐 노선을 입찰한다든가 민간 위탁제를 채택하는 게 아니고 그 노선권을 그 회사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 뿐만 아니라 일반 면허라고 하는데 면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 회사의 사유제처럼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운행하는데 드는 적자 비용은 또 이제 부산시가 재정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버스 요금은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 있죠. 예,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원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계속 증가해서 버스 회사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회사에 들어가는 재정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냐? 예. 그럼 제대로 쓰이는지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느냐는 예.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쓰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아닌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의 복선을 지금 네, 예, 맞습니다. 깔아주신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아마 이 중공영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우선 이 문제들이 빨리 좀 고쳐지면 좋을 텐데 양미숙 사무처장님,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매년 버스와 아니면 버스 준공료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많기 때문에 매년요? 예, 매년 작년에도 뭐 이제 채용 비리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9월 초에 경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버스 업체 3곳 대표와 그다음에 임원, 노조 간부, 취업 알선 브로커 등 무려 41명이 지방보조금법 위반, 배임 중재,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모 버스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친인척을 허위로 취업시켜 수십억 원의 급여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0대 어머니와 해외 유학 간 아들, 심지어 개인 외국어 강사까지 직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했습니다. 출근하지도 않은 이들 앞으로 간 월급은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그렇게 10여 년 동안 이 업체 대표이사는 보조금 25억 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모두 부산 시민이 낸 세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해외 유학 가 있는 아들을 그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월급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받아왔던 거죠. 그럼 그 불법 결국은 우리 부산시 그리고 시민 세금은 고스란히 줘야 되는 거죠. 연간 뭐 1,200, 300억 손해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과연 회사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행 임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 이게 다 뭐냐? 사업체들한테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 거죠. 세금이니까. 보시다시피 뭐 지금 직원을 허위로 등록을 했는데 좀 그대로 지원금 집행에 반영되고 돈을 받아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세금이 들어간다는 이런 구조.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가능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 거의 관리부재죠. 돈을 안 준다면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가 할 수 그러니까요. 없지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다 받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써야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이건 정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해 별일 없이 넘어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예. 협약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다. 예. 그리고 버스 회사는 민간 기업이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시시콜콜 간섭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다. 이 두 가지 논리로 항상 누가 했죠? 부산시가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민간 기업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간섭할 수 맞습니다. 없는데 왜 돈을 줍니까? 그 논리 두 개 맞지 다가 않는 맞지 않는 논리죠. 논리죠. 우리 세금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니까 그럼 민간 기업이 돈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 버스 업체가 10년 동안 한 걸 보면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게 수령 지원이 아니고 갈취했다라고 해도 예. 맞을 정도로 예. 그럼 부산시는 뻔히 눈 뜨고 음.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우리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 공론화가 그다지 크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조차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좀 적나라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얘기 나온 것들 중에서 시민들에게 또 저에게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표준 운송 원가. 짐작은 좀 갑니다만 이게 부산시가 버스업체에 돈을 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버스 한 대가 하루 동안 운행하는데 이 드는 비용을 쉽게 말하면 이것을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항목별로 이 표준 원가를 보면서 보전을 해주는데 항목 무지하게 많아요. 많죠. 근데 네. 이걸 이제 간단히 세 가지로 보면은 버스를 매일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비를 해야 되겠죠.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하기 위한 보유비가 필요합니다.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들의 항목들을 봤는데 임원 인건비가 이게 꽤 많은데요? 이 임원에 대한 것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 없으니까 자기들이 등재- 임의로 자기들 등재만 하면 그래서, 예. 다 나가는 거죠. 임원 민가를 잠깐 보니까요. 16년에 보니까 부산에서 33개 버스 업체에서 네. 연봉 총액이 105억이에요. 1인당 평균 연봉이 한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위로 한 사람을 더 올려놨다고 보면은 1억 4천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잠깐만 이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버스 업체가 적자라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자가 나고 있는 곳에 임원이 연봉 1억 4,300골? 네. 이것도 사실 쉽게 납득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86억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도 그걸 어기고 260억을 지불을 해서 네. 감사에 걸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아예 하물며 정하지 않으면 네, 하물며 선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도 이게 지금 가령 자이언츠 야구단에 선수가 26명인데 감독이 14명이야.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은 건데요. 자연이 알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항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순서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때는 아마 그런 논리 아닐까? 민간 업체 임원의 수를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어떻게 없다. 이성석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이 많이 됐을 텐데 가만히 안 계셨을 것 같거든요. 성격상 승질 내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로 성질을 내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요. 네. 오늘 성질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누가 그동안 이분을 칠 때 저 원회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한 4년을 쉬고 다시 들어와서 예. 이 예산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고 있구나. 그때보다. 이 2016년도에 개정된 표준 운송 원가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네. 승객 안전을 위해서 아주 그 중요한 운전지 인건비가 2%를 증가를 했습니다. 15년도 대비해갖고 네. 안전 운전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네, 네. 정비나 타이어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 정비직 인건비는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관리직 인건비나 임원 인건비는 7%, 4%가 더 늘었다는 거죠. 하하.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늘려서 받아가야 될 명분이 과연 무엇인지 제조차도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네. 만들어 오시니까 네. 이제 귀에는 쏙쏙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더 복장 터지잖아요. 보게 되니까. 재정지원금이 한 1,000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105억이면 10% 정도의 임원급여를 주는 건 예.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식의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부산시의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1억을 받는다고 5천만 원뿐이 임원한테 급여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런 논리를 갖다 대셨는데 그래서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한테 우리의 세금을 맡겨도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심이 그거 같아요. 네. 아까 지난 시간에 했던 MRG하고 비슷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따져보자 연상이 해갖고 돼요. 네. 메꿔주는 게 아니고 이 표준 운송 원가로 해서 딱 정해놓은 액수에 얼마 부족한 거라고 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가. 이게 참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셔서 잘 알아듣는 만큼 더 복장 터지는 일이긴 해요, 이 일이. 지난 2017년 9월 한 버스 업체의 회장실. 저 회장님실에 보이고 와인 그 주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100병의 와인이 발견됐습니다. 100병. 손님을 더 유치하게 위한 업무 추진비가 와인병이야. 누구한테 주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저 와인은.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추진비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내부 비리가 밝혀진 버스 회사는 모두 18곳, 전체 33개 업체의 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부산시는 33개 회사 중에서 거의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0개 갖고 있는 회사가 가족 회사예요. 우리 회사도 그래요. 회장이 오너가 있으면 큰아들이 사장, 작은아들이 총무이사, 사모가 감사이사, 그다음에 조카가 영업부 차장. 우리 사 같은 경우는 이 부인이 사장, 제 아들이 상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뭐 그거는 정확한 거니까 그렇게 돼 갖고 있고 세계 회사에도 뭐 자기 뭐 동생이라든지 뭐 사촌에 누구 뭐 다 그렇게 사장으로 뭘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들 운전을 합니까? 차를 닦습니까? 세차를 한번 합니까? 뭐 마당에 와 마당을 한번 씁니까? 출근도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의 버스 회사 임원진은 가족으로 구성돼 있고 더 나아가 업체끼리도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상당수 임원들은 여러 개 회사에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거지. 이중, 삼중. 저희들은 그래서 이 33개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한 7, 8개 회사로 통합된다. 예를 들면 그 영도를 중심으로 한 영도, 유, 남, 동, 장. 저희 회사 3, 그러고 세. 요 세 개 회사가 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유입니다. 세 개 회사가. 부석에 1석에 세 해도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부석액은 서는 서병수의 오촌 당수 삼촌뻘이고 1은 아버지 때에 뭐 공무원 출신이었고 해는 사돈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들의 제보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부산시 33개 버스 업체의 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업체의 임원을 동시에 맡은 사람만 무려 17명. 심지어 새 업체의 임원으로 등록된 사람도 있었고 이 경우 연봉은 4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전에 한 회사였던 게 중공영제하면서 좀 분리. 그래야 이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직원 숫자 늘리고 임원들 늘릴 수 있습니다. 부산시 표준 운송 원가에는 하루에 버스 한 대당 임원에게 주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부산시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몰랐을까? 이나 뭐 친인척을 예. 갖다가 뭐 유령 상황 해놓고 뭐 이런 도덕적 해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일단 작년에 이제 한 업체에 이제 열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좀 불미스럽게도 이제 막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이제 손해를 갖다 끼쳐가지고 좀 횡령죄로 뭐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제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이제 굉장히 이제 딱 한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는 그렇게 이제 거의 뭐 한 그런 이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횡령죄로서 그걸 조치를 갖다 취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갖다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9월 경찰의 수사 발표가 나기 전 부산시는 한 업체만의 잘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0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주고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분들이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고 업계에서 달라는 대로 시민 혈세를 펑펑 쓰고 있는 부산시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과 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라면 민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도 이 시민 혈세를 정말 아껴서 잘 쓰기 위해서는 새는 곳이 없는지 추가 지급되는 곳이 없는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끊임없는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를 살펴보면 임원 인건비는 크게 급여와 퇴직급여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나뉩니다. 그중 4대 보험인 법정 복리비와 식대, 목욕권, 복지 향상 경비가 포함된 복리후생비. 과연 이 기준은 적정한 걸까? 임원은 수당 이런 거 줄 필요 없거든. 그리고 임원은 퇴직급여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준다니까? 거기다가 임원은 법정 복리후생도 뭐 예를 들어 산재나 이런 것도 줄 필요 없어요. 그 적용도 안 돼. 그래서 임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에만 그죠? 최소하고 적정하게만 주고 끝내야 되는데. 네, 잘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그 시의 인터뷰는요, 사실 지난 9월에 그 업체들이 적발되기 이전에 이제 했던 인터뷰예요. 그래서 한 업체만의 일이지 뭐 이렇게 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바로 그 인터뷰 이후에 많은 업체들이 적발이 되면서 그 얘기가 좀 무색하게 된 거죠. 현재 부산시 33개 버스업체 대다수의 임원 구성이 가족으로 구성돼 있고 또 버스 업체끼리도 친척 관계고 거기 와서 일을 하면은 월급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 보면 유학 가고 뭐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갖다가 회사에서 임원으로 해서 월급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국세청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부산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갖고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여기 보면은 보조금 사업 수행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점검도 있고 감독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모든 정산에 대한 검사도 하고 있고 나름 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인 더 큰 거예요. 문제겠죠. 없어서 못하는 거 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 더 나쁜 겁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쁜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더 나쁜 거. 버스 업체와 부산시가 맺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공동 수익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운영비에 못 미칠 경우에는 보전을 해준다. 이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퉁쳐져 있는 그냥 그 예, 얘기 예, 안에. 예. 저희가 언급한 지금 임원이나 직원 허위 등록으로 임금을 받아가는 걸로 세는 거 말고 또 세는 돈이 있을까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업무 추진비는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원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주로 업무 추진비를 쓰는 사람들은 관리직과 내 임원들이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표준 운송 원가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고 시정지문을 통해서 이걸 또 잡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 어떤 부분? 이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네. 그것을 수익에 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을 수익에 넣어야 중요한 그 버스를 타면 굉장히 광고를 많이 그렇죠. 뭐 네, 차 그렇죠. 앞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뭐 손잡이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결국 의원님이 그거를 문제 제기하면서 버스 외부에 있는 광고가 공동 수익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재정 지원금을 줄어들게 절약할 되니까. 수 있어서 예산을 아낀 의원님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예산 이것이 싫어하겠는데요?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정 질문을 할 때 네. 어디서든지 모니터를 볼 수 있는데 다 모여서 모니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버스 대책을 세웠겠죠. 약간 그 어금니를 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버스를 제가 오히려 이용해야 되는 승객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유, 좀 잘하셨습니다.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 굉장히 우울해요. 부산시고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부산시에만 있는 문제입니까? 뭐 이게 사실 부산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그뭐 서울시나 이런 데도 문제가 많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전용을 만들어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감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요. 네. 정비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덜 지급하고 다른 데 또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임원들 비용. 그래서 아까 뭐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리직의 인건비를 급증하고 정비직은 오히려 감소하고 마이너스더라고요. 이게 아마 정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님한테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 네. 만약에 이런 업체가 발견이 될 경우에는 뭐 삼진 아웃제 내지는 아예 보조금을 다 못 받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왜? 그래서 2018년부터 들어와 갖고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혁안을 내놨어요. 네. 대중교통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규정을 강화하고 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퇴출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고 또 버스 업체의 임원의 인건비 가드라인도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겠다. 단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공공혁신팀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이제 대안을 일정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2015년 감사원에서 뭐 적정 이윤 초과라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가다하겠다는 그런 게 다 밝혀졌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시가 그런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주지도 않았고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또 계산을 해보니까 운행하지 않는 예비 차량에 대한 지원이 2015년에도 감사원에 적발이 됐고 작년에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적발된 뒤에도 또. 예, 교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보험료도 가다되어 있고. 그래서 2015년, 2017년 벌써 이런 지적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예. 한번 부산시 내부 감사에서라도 정말 강력하게 이전과의 고리를 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이 저는 부분은 그런 시의 생각이 내에서도 예. 굉장히 노력과 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또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이 굉장히 시원해요.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버스 기사들의 제보로 밝혀진 업체의 비리는 또 있었습니다. 회사가 교육을 시켜야 될 교육비를 시에서는 돈을 받아먹고 기사들한테는 서명만 사인만 받아놓고 내가 한 돈이 지금 회사가 몇 억을 이렇게 해무스야. 실제 하지도 않은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지만 정작 기사들에게 줘야 할 교육 훈련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 훈련비는 표준 운송 원가의 운전직 인건비 중 복리 후생비에 포함돼 있고 이 복리 후생비는 한 해 약 6억 원 규모입니다. 취재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전직 버스기사 황치우 씨. 버스업체 취업 대가로 채용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에 500만 원 주고 지직이 어찌 되노? 300만 원을 더 내라 하더라고요. 그게 또 저는 또 350을 또 더 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입사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뭐 버스가 들어가려면 돈 안 주고 들어가는 사람 없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스 기사들의 내부 고발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채용 비리가 밝혀진 겁니다. 사실 이거 돈 주고 들어가면 부끄럽거든요. 제가 근데 이 버스를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돈 안 주면 못 들어온다고. 돈 들고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좀 부끄럽지만은 저처럼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든 바뀌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전진영 전 시의원도 또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버스들 2,500대 정도 되는데요. 제가 다 그 차량 등록 원부를 떼봤어요. 했더니 불법인데 이 버스를 담보로 잡아서 1억씩 1억 1천만 원씩 8천만 원씩 대출을 받아간 업체들을 찾았습니다. 우리 시민 세금으로 다 산 버스인데 그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다 뭘 했을까요? 그 업계에서 자기들 필요한데 이용했다는 것이거든요. 정부와 부산시는 버스 업체에 저상 버스 한 대당 차값의 절반인 약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국비와 시비로 산 버스 25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현직 시장 재임 시절에 그 저상 버스들을 놓고 다 불법 대출을 받아가는 일이 그 바로 현직 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많은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비리가 발생하는데 부산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탁상 행정의 전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고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몰랐던 부산시. 버스 기사들의 제보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시민의 세금은 여전히 낭비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기사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제보로 그나마 우리의 세금이 조금은 아껴졌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도 혀차는 소리 많이 들렸어요. 좀 많이 아쉬운 게 부산시가 먼저 찾아내도 시원찮은데 기사님들의 고발, 또 제보, 뭐 내부 고발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오죽했으면 기사님들이 위험성을 무릅쓰고 아까 화면에서도 어떤 기사님 나오시는데 저희부터가 이미 얼굴 나오셔서 어떡하지라는 생각할 정도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기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지 않아요? 저부터 기사님들이 지금 신변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 고발해 주신 기사님들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신 그래요. 거에 대해서 몇몇 감사하고요. 분은 지금 실직 상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이제 실직을 강요받고 있지만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계속 이 활동을 견디고 하고 계시고. 계시는, 예. 3%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하는데 또 이게 저분들이 만큼 소금 한 톨 한 톨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부 보조금이 이제 세이브되는 게 있다면 이분들을 감시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급여 내용을 드리고.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활동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한시적으로라도 이게 클리어해질 때까지. 예산 성과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서울시는 3억이 있는데 이 중에 1억 5천은 일반 시민이 받고 1억 5천은 공무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걸 잘 활용을 해서 저분들한테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되게 좋은 의견 나온 것 같은데요. 반영될지 압니까? 혹시? 반영해보도록 안건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참 좋은 아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더 다시 또 끌어가 봅니다. 점검이나 평가 제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영은 시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서비스 평가는 외부에서 이제 맡기는 걸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부산은 둘 다 외부에서 하는 거죠. 경영도 그저 업자가 스스로 하시고 평가도 외부에서 하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순위도 매깁니까? 예, 순위가 뭐 1위부터 33위까지 쫙 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럼 1등 하면 뭐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주죠. 아, 진짜요? 그냥 한번 툭 물어본 건데 진짜입니까? 예.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이윤을 좀 나눠준다 이제 그런 차등 원칙인데 이윤을.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이걸 받는다는 거. 그게 늘 문제고. 이게 부족한 부분을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주는 그런 취지인데 네. 경영 성과가 나면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네네.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중적이다. 예. 결국 다 세금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왕 주는 거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현장의 기사님들에게 뭔가 돌아가는 게 있냐는 얘기죠. 있어요? 뭐 주는 건 뭐 5만 원짜리 마트 상품권 2매로 1인당 10만 원 뭐 주시고 뭐 이렇게 한 5억 정도 상품권으로 가고 나머지는 회사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에 거의 55억 중에 50억이 가는 거니까요. 회사들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이건 대신 좀 따질게요.
버스 회사라는 것이 버스 운행이 90% 아닙니까? 네. 운행에 따르는 부차적인 어떤 거 정비라든가 포함해서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가요? 답변하세요. 답답하잖아요. 요즘 대학들에서 성적 장학금을 없애는 게 요즘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같은 데서. 네. 성적을 잘 받은 것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데 네. 돈까지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가 그래서 진짜 아, 다른 거 정말, 안 주거든요. 예. 대신 그걸로 생활장학금이나 네. 다른 이제 뭐 용도로 써야 된다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경영을 잘해서 내지는 뭔가 서비스 질이 좋아서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그 회사가 이제 나아진 건데 거기다 또 돈까지 얹어준다는 건 좀 문제가 굳이 있죠. 얹어주려면 발전에 이바지한 파트에서 받아가신 것이 맞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벌써 적정 이윤을 산정해서 표준운송원가에 벌써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에 그것을 다시 준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거고 예. 포상이 돌아가는 어떤 루트나 방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적에 앞서서 실태 조사라는 게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희한하게 장학세 오는 걸 알아. 그렇죠. 복도 닦다가 그 못대가리죠? 거기 뭐 발 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버스 회사도 실태 조사 팀이 온다 그러면 알죠. 모 여객의 임원진한테 들었어요. 저한테 건의사항을 그러니까 내부 제보죠. 경영평가도 마찬가지고 표준운송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법인에서 오는데 전화를 다 미리 한대요. 네.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돼 있는 임원들이나 그런 임원들을 다 불러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 조사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산정할 때 회사가 주는 자료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준 자료가 실제하고 맞는지, 그죠?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용역 회계기관에서. 문제는 철저하게 감사를 안 하고 하더라는 거지.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자기들이 작성한 자료들을 다 받아요. 근데 회사들이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을 안 해요. 상장회사도 아니니까, 그죠?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가 재무제표를 공시할 필요도 없잖아. 그럼 자기들은 이걸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디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세금 계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거야, 자기들이. 회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산정을 한다 이거지. 이래가 되나? 그런데 상은 주잖아요. 근데 잘못됐다고 했을 때 벌은 없는 구조.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구조가 납득이 되는 것인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버스 업체는 민간 기업이란 이유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고 일관한 부산시. 버스 업체의 비리가 밝혀진 상황에서도 같은 입장일까? 오늘 대출 그다음에는 이제 이제 운송원가를 갖다가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덜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규정에 거의 이제 업체가 우리 조합하고 협의를 갖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가자 하는 방향은 전부 다 이제 그걸 해놨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정도였더니 이제 그런 이제 중대한 이제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좀 퇴출까지 생각. 그건 언제 승인이 나요? 이번 연도까지는 지금 그걸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중공공제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조례를 갖다 그 제도를 갖다 개선해 나가요. 네, 부산시 얘기를 뭐 보시다시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맛은 없네요. 근데 조례가 제가 잠깐 VCR 나가는 사이에 뭐 방송에 제 소리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그럼 조례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보완해서 시행이 되는군요라고 했더니 차장님 얘기하셨죠?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대로. 조례가 사실 올해 초에 네. 저희 뭐 시민사회 노조랑 같이 토론회를 하면서 제안되었는데 정말 쓸모없는. 그런데 이걸 발의한 의원님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초석을 마련하고 이게 처음부터 하려면 또 너무 힘드시니까 이후에 개정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사실 하셨어요. 차장님이 드디어 나와. 좀 쓸모없는 얘기는 했지만 좀 조례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저는 할게요. 아쉬운 대목들을 좀 이렇게 조목조목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정을 지원하니까 감독과 관리의 권한을 확실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부분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번 조례에도요? 예, 이번 조례도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예를 들어 교통개선위원회 아니면 공동수익권 관리위원회 다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래서 과연 제대로 공동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통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세부 사항. 예, 저 사장님 지금 예. 미간이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안 좀 그래도 좀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재정 지원 절차와 방법을 위원회가 좀 이제 심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관리직, 정비직, 운영직의 어떤 인건비 규정.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그 조항이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조례를 어쨌든 간에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개정을 해나가기는 좀 수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 몇 가지 있으면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는 교통개선위원회, 여기가 실무위원회가 이걸 맡는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분들이 버스 조합의 대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게 결국은 자기들이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실행된 뒤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부분 삭제가 아마. 그러면 우리 이성수 의원님 노리고 계시다가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굉장히 시끌시끌할 겁니다. 이게 일종의 보조금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민간 위탁 같은 이제 모습도 갖고 있는데요. 의회가 그것에 대한 의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구조가 셀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자체를 없애놓고 나서 네. 그다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강조가 돼요. 그래서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도 재위탁할 때마다 계속 심의를 하거든요. 네. 의결을 하고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모이신 이 내용은 담당 PD가 계속 제 귀에다 얘기하잖아요. 이성수 의원님 꼭 그건 해주세요라고 꼭 하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 PD가 꼭 하겠습니다. 아마 시민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도 엄청 깐깐하지 미움을 많이 않습니까? 받겠네요. 저는 미움을 받아도 할 겁니다. 저희 시민을 선생님, 위해서. 자 최근에 또 아산시나 청주시가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정부와 국회도 또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얘기대로만 된다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뭐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은 우리가 계속 오늘 언급했던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날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표준 지침이 지금 없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자체에 맡겨서 형편에 맞게 하기에는 형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가 또 의의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럴 때만 의의를 두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강하게 이제 중앙에서 모든 틀을 짜버리면 의미가 좀, 전국적인 표준안. 그러니까 뭐 최저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투명성 확보, 책임성 강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 작은 사례지만 지금 이 공영화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신안군인데 16개나 되는 회사를 사버리고 노선권을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의 공영버스에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적자를 근데 반이 줄었어요.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돼서 적자가 줄어든 거거든요. 오히려 편리해지고. 좀 큰 그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은 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주로 많이 이제 비용이 아닌 비용을 넣어가지고 돈을 빼는 방법이 이건 주로 이제 뭐 타이어를 뭐 한 번 갈면서 뭐 5번 갈았다. 국세청에서는 그런 것도 자세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보죠. 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다 확인을 하게 돼 있고 시에서도 그런 정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내용이 맞는지 여부는 밝혀줘야 된다. 회계 관련해서 이걸 검증을 지금은 뭐 안 하기도 하고 조례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못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복지기관 이런 걸 보면 제출을 하면 이게 제대로 썼는지에서 막 영수증도 보고 영수 검사도 하고 실수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민간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왜 또 중공영제는 안 하느냐는 거죠. 투명성 부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한 후 운송비용 유용 등 비리 행위 적발 시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전액을 중단하고 3회 적발 시에는 퇴출시키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참 한 버스 업체 대표이사가 약 10년 동안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서 횡령했다고 밝혀진 돈만 25억입니다. 25억. 이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그동안 투입한 1조에 비하면은 뭐 많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돈은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돈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이 돈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로 쓸 수 있고 예산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세금이 잘 쓸 수 있도록 또 낭비되는 부분 없도록 우리 모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도 역시나 많이 뜨거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10년간 쓰인 우리 1조의 예산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시간에도 이게 참 히트였어요, 이 코너가. 코너 속의 코너. 한 줄 평. 당시에 이성숙 의원이 7줄 반 평을 하셔가지고 한 줄로 늘어지는 굉장히 예, 그래서 다시 하기. 자, 한 줄 평. 이따 하실래요?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예.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한 줄만 하고 하니까요. 이성숙 의원의 먼저 한 줄 평. 해야지 나중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부산시 준공제는 시민이 없고 버스 회사만 와글와글하다. 괜찮긴 한데 2줄 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저 사익화된 버스 공공재로 바꿔보자. 다들 짧잖아요. 한 줄이잖아요, 의원님.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로 시민들에게 좋은 교통권을 돌려주자. 한 줄까지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차별했나요, 제가? 근데 역시나 한 줄평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저까지 막내로 껴서 우리 모두가 표 세대잖아요. 방공 포스터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뭐뭐뭐하여 뭐뭐뭐하자 요 라임에는 잘 맞추시는 것으로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실 1, 2편을 보시면서 이 얘기는 이미 흘러간 이미 집행되어진 지나간 세금에 대한 얘기였다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또 3편에 그런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대해 주시면 더욱더 좀 속 시원하고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